어쩐지 얄미운 사람, 괜히 거슬리는 사람, 싫어하는 그 사람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좋아하는 사람보다도 더 자주 떠오르고 그 사람이 했던 말, 표정, 행동이 계속 재생되죠. 잊고 싶은데 자꾸 생각나고 마음이 괜히 쓰이고 감정이 흔들립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우리가 애정을 주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보다 왜 더 싫어하는 사람에게 많은 감정을 쓰게 될까요? 피하고 싶은데, 오히려 더 얽히고 무시하고 싶은데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냥 무시하면 될 일을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감정 소비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키에르케고르,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와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그는 인간 내면의 불안과 정체성의 문제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꿰뚫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불안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마주한 이 감정의 실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불안은 자유의 어두운 그림자다. 이 말은 다소시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가 말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가능성과 선택의 자유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동시에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감정은 사실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그 사람을 마주할 때 생기는 나의 불편한 감정이 더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대부분 내 안의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비교, 열등감, 인정욕구, 혹은 나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감정의 트리거가 작동하죠.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감정이입을 하거나 유독 거슬린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내 안의 무의식적인 그림자를 건드릴 때라고요. 즉, 우리가 미처 인정하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을 그 사람이 대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싫어하는 동시에 자꾸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자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보이는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가능성의 자아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종종 우리의 가능성의 자아를 위협합니다.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야 해라는 생각은 곧 내 자아의 불안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감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이라기보다 그 사람과 마주했을 때 흔들리는 나 자신이니까요. 이제 이 불안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뤄야 할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해봅시다. 직장에서 유난히 나에게 딴지를 거는 동료, SNS에서 늘 자기 자랑을 올리는 지인, 모임마다 분위기를 장악하려는 리더. 이런 사람들 주변에 하나쯤은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내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톡방에서의 한마디, 회의 중의 표정 하나에도 괜히 신경이 쓰이고 퇴근길에도 생각이 나며 심지어 친구에게 하소연하면서 또다시 그 사람 이야기를 반복하곤 하죠. 왜일까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불편함이라는 감정이 무의식 중에 주의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불편하고 위협적인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분석합니다. 생존 본능의 연장선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 많이 생각나고 더 많은 감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감정을 쓰고 있을수록 사실은 나 자신의 자유를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내가 누구인지 자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왜 그렇게까지 신경이 쓰이는지, 그 감정의 방향을 자신에게 돌려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키에르케고르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그것은 실존적 거리두기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감정의 반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각입니다. 나는 지금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입니다. 감정의 자동 반응이 멈추고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하기입니다. 나는 왜 이 사람에게 감정이 쓰일까?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까? 혹시 그 감정은 내 안의 결핍과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은 나를 외부 자극에서 한 발짝 떨어뜨리고 스스로에 대한 통찰로 이끌어줍니다. 세 번째는 선택하기입니다. 이 감정을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에너지를 더 중요한 것에 쓰기로 할 것인가? 라는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 무시할 수 있는 결단,
넘길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감정의 주체를 나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우리는 불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싫어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쓰는 감정, 그것은 내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람 앞에서 흔들리는 나를 돌아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마주해야 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내 안의 감정, 불안, 자존감의 흔들림일지도 모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절망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데서 온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피곤한 이유는 타인을 바라보느라 내 감정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나를 다시 붙잡고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실존의 시작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이제 감정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나에게 돌려주세요. 진짜 중요한 사람은 당신 자신이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한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의 뿌리는 대부분 두려움과 비교에서 옵니다. 상대가 나보다 더 인정받고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가진 것처럼 보일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협하거나 평가한다고 느낄 때, 이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방어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진짜 그 사람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 안의 불안정한 자존감, 내가 놓친 삶의 중심, 비교하는 습관, 이 세 가지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할 때 가장 큰 절망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나로 살지 못하고 자꾸 남의 시선, 평가, 혹은 경쟁 속에서만 자신을 규정할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불안에 잠식당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타인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출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 싫어하는 그 사람은 단지 거울일 뿐입니다. 내 감정의 뿌리를 비추는 거울.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거울 속에 비친 내 진짜 얼굴을 직면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는지를 마주해야 하죠. 이제 질문을 바꿔볼 때입니다. 나는 왜 그 사람이 불편할까? 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내면을 보여주는 걸까? 또 왜 나는 자꾸 신경 쓸까? 에서 나는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을까? 또 이런 질문은 단순한 심리 분석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되찾기 위한 실존적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집중하는 방향으로 살아간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감정을 쓰고 원망하고 비교하는 데 에너지를 쓰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내 삶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나의 회복과 성장에 집중하면 불안은 줄어들고 감정의 중심도 자연스레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필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SNS에서 불편한 사람을 언팔로우하는 것, 비교가 심해질 때 핸드폰을 내려놓는 것, 그 사람 이야기를 반복하는 대신 내 하루를 돌아보는 것. 이런 사소한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은 그 사람을 중심에 두는 삶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둔 삶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조금 역설적일 수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물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직 회복하지 못한 감정의 부분을 건드려주고 내가 잃어버린 중심을 찾을 기회를 줍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무엇에 흔들리는지, 무엇에 취약한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뺏기는 상대를 통해 오히려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지점. 그것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실존의 반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감정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타인을 향하던 시선을 내 안으로 돌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평온해지고 더 단단한 나로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에 지배당한다고 표현합니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이 들면 그 감정이 하루의 리듬을 바꾸고 생각의 방향을 왜곡하며 관계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선택한 것도 붙잡고 있는 것도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본능적으로 올라오지만 그것을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느냐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자유는 고통 속에서 시작된다. 싫은 감정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그 틈에 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감정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을 핑계 삼아 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계속 원망하면서도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감정을 다르게 바라보는 연습.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는 걸까? 이 불편함은 나의 어떤 결핍을 말해주는 걸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단순한 질문들이야말로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